이번에 전세 사기 심각하죠.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미추홀구에 있는 전세 사기, 건축왕 전세 사기라고 하죠. 아니 왜 왕을 붙여요? 건축 쌍시옷 시옷 쌍기역 뭐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데 왕이라고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전세 사기 대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더 일찍 나왔어야 되죠.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전세 사기는 계속 있었다. 세모녀 전세 사기 800억 정도의 전세 사기가 터졌다. 임차인 219명으로부터 497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 빌라왕 바지 사장이죠. 이번에 미추홀구 2083채. 요걸로 끝이냐? 아니죠. 동탄에 또 터졌습니다. 동탄에 250여 채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43채 주인도 파산 신청하면서 총 290여 채가 됐고, 구리도 터졌죠. 500여 명의 피해자를 내면서 중개사 포함해서 20여 명이 입건이 됐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빌라 같은 경우에 저런 짓거리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빌라 전세 사기, 빌드업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빌라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에 거품이 쌓이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보신 거죠. 라이트하우스는 폭락론자다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안 들어서 피해보는 거는 본인의 책임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사실 나쁜 놈들은 전세 사기 치는 놈들이고, 법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인 건데. 자, 그래서 이번에 경매 중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 근데 문제는요, 아예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올 건데, 경매 중단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요 부분을 보시고 들어갈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경매 중단 지시를. 경매 내놓지 마. 왜 경매를 내놓지 말아야 하냐? 왜 피해를 보느냐? 자, 이번에 피해자였던 분들 보면은 9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었는데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9천만 원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보증금이 원래 8천만 원 이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금 지급 대상이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말소기준 관리에서 밀려서. 그런데 나오는 해결책이 저런 것들밖에 없죠. 근본적인 게 없죠. 저금리 대환대출, 그 다음에 LTV DSR 완화.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힘드니까 대출 싸게 많이 내줄게, 이런 건데, 물론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힘들어요. 저분들이 이제 새 주거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재산과 그 다음에 대출까지 껴가지고 저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새로 직구하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다. 근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또 다른 대출이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넘어갈 수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커지겠죠. 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언발에 오줌을 누는 거죠. 그러면은 당장은 따뜻하게 녹겠지만 문제는 요 물이 여기에 가기 때문에 밖의 온도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은 더 세게 꽝꽝 얼어서 동상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자녀 대출금에 대해서 10년 분할 상환을 시행하겠다. 그러면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기꾼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대출을 왜 피해자한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 만약에 사기가 됐으면은 보증금은 날아가는데 은행은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는 그 사기를 친 놈들한테 받아내야 되죠. 채권으로. 그러니까 질권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대출을 세입자한테 빌려주는 형국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다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밖에 없어요. 또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자, 예를 들어서 빌라 2억짜리 집을 전세를 얼마 놓죠? 2억 놓죠. 2억이면 살 수도 있는데 왜 전세를 택했겠느냐? 빌라는 황금성이 떨어지고, 오피스텔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원룸이나. 나는 여기 오래 살고 싶지 않고 살다가 돈 모아서 나가서 아파트 살 거야. 그러려고 하는데 묶여버린 거죠. 난 여기 요 건물을 살 생각이 없어. 거주할 생각은 있는데 매수할 생각은 없어.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라. 이런 거는 대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공공 매입에 대해서. 공공 매입이라는 거 어떻게 진행하느냐? 공공에서 매입을 하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세입자들은
나가겠죠? 그러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지금 뭐 전세 사기가 크게 터지는 이유는요,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불안하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보장이 된다면은 어쨌든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은 요 문제는 크게 터지는 건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거주지를 구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 의견들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원희룡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국민들 세금을 저기다 쓰느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본질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바지 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 돈이 있어가지고 무슨 돈으로 어떻게 매입을 했나요? 아니죠. 전세금 돌려주는 만큼 매매 가격을 올렸으니까 몰수를 하면 되죠. 왜? 그만큼의 전세금을, 채권을 정부에서 인수를 하는 셈이 되니까. 뭐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니겠지만 뭐 어느 정도 돈은 들어가겠죠. 아예 안 들어가진 않을 테지만 저런 식으로 아예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뭐 그의 채수가 됐든 금액이 됐든 아니면은 기간이 됐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구조를 해줄 수 있지 않냐. 돈이 없다 하는데 이런 데 돈 쓰잖아요. 이 돈이면 몇 명을 살릴 수 있어요. 26,500 매입. 근데 어떻게 사준대요? 직접 짓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원가 이하 매입한다. 근데 원가 이하로 이걸 왜 매입을 해줘요? 지금 상황에서? 미분양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한 10만원 이상 올라갔냐? 아니죠. 위험 수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저번에 수유, 지금 여기 뭐 한 3, 4억 할인 분양하고 있죠? 요거 얼마에 매입해줬어요? 당시에 15% 할인 분양할 때 정부에서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죠. 저딴 데다 쓸 돈이 있으면. 다만 이제 그걸 짜고 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짜고 치고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3, 4억 할인했다는 소리는 그래도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처음부터 그 사기를 계획하고 그런 일당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확실해야 되겠죠. 지금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벌써 3명이나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건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종신형급은 때려줘야 되겠죠. 규모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강화해서 못하게 하고, 법이 교화가 목적인 게 있고 예방이 목적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화 목적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약하게 들어가지만 저렇게 계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교화가 아니라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원가 이하 매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가 공개도 안 하는데 원가 이하로 어떻게 매입할 거예요? 그럴 거면 수유 사줄 때 제 가격에 사줬어야지, 원가로. 말씀드리지만 원가면 최소 30% 이상은 낮춰야지 원가가 나옵니다. 지금 건설사들 죽는다 하고 있는데요, 30% 이상 까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공시지가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올리죠.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다 원가를 안 까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자재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간다? 딱 지난 7년 계산해볼게요. 자재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간 것보다 분양가 올라간 비중이 3배 이상은 높을걸요? 3배 이상은 높을 거다. 그런데도 죽는 소리 하면 그거 들어주고 있어요. 왜? 진짜 죽는 건설사들이 나오죠. 지금 폐업하는 건설사들도 나오고, 그 중에 일부는 빼돌리고 폐업을 했을 거고 일부는 진짜 폐업을 했을 텐데 먹는 건 그쪽이 아니었으니까 그쪽은 하청이고, 그런 상황이다. 저런 돈으로 쓰면 되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문제가 큰 이유는요, 경매를 그냥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은행 90곳이 수십억씩 물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금융권에서. 그래서 많게는 71억까지 빌려준, 수십억씩 빌려준 곳이 상당수이고, 어느 쪽이냐? 단위조합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아닌 쪽은 이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나와요. PF 쪽으로도 많이 나오고, 일단은 왜냐면 1금융 쪽에서는 PF 투자를 잘 안 하죠. 왜? 안 그래도 1대금리로 먹고 살만한데. 근데 이금융권에서는 수익이 안 나요. 그만큼 수신하기도 힘들고 대출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대출을 더 잘해주기 위해서는 한도를 늘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출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린 곳이 대부분 어디다? 1금융권도 일부 있지만 크지 않고 협동조합이나 금고, 이런 곳들이 많다. 그래서 경매 중단을 해버려요. 잘 생각해보세요. 세입자들은 생각해줄 수 있죠. 근데 내가 저기다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못 받아요. 은행권에서. 근데 지금 은행권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냐? 그렇다면은 저래도 괜찮겠지만 은행권 상황이 안정적이지가 않죠. 저희가 저축은행이나 혹은 증권사, 보험사, 그 다음에 상호금융, 이런 곳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곳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데, 위험해지는 곳들도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보면 어때요? 안전한 데도 있지만 위험 정도가 아니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곳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자금 회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부라도 회수가 돼야 되겠죠. 경매를 넘겨서. 물론 거기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일부라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데서 돈을 어떻게 빌려준다? 업계약으로 많이 빌려준다. 그냥 안 빌려줘요. 신축빌라 같은 경우 뭐 3천만원, 실입주금 3천만원, 3억짜리인데 그럼 이 2억 7천을 어떻게 대출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한 LTV 한 70% 나올 때다. 이럴 때 이거 많이 붙었었죠. 그럼 2억 7천은 어떻게 대출을 받느냐? 예를 들어 얘를 막 업계약 해가지고 3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한 70% 받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때우고 그런 다음에 대출을 한도 받을 수 있는 때 다 받고 연끌로 하는 거예요. 남는 게 3천이요. 이런 식으로 업계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축주와 분양사무실, 법무사 등이 짜고 주택담보대출을 상향해서 받고 있는데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뭘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느냐? KB 시세. 근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런 감정가 중심으로 내주기 때문에요. 감정가가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 2억짜리 빌라다 라고 하면은 1금융권에서는 1억 한 4, 5천 정도로 해주는데 여기 2금융권 같은 데서는 실질적으로 뭐 거의 한 2억 7천? 막 이렇게까지 업계약해도 해주는 곳을 봤다. 그런 것처럼 기존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줬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 일부도 회수하기 힘들고 계속 지연이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PF나 기존 연체율도 힘든데 이게 크게 터지면요 2금융권에서 뱅크런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 뱅크런 위기를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뱅크런이 터지는 게 엄청나게 큰 사태가 있어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딱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확 몰리면서 이번에 막 영끌 심리 몰렸던 것처럼 반대도 확 몰릴 수 있어요. 빼는 것도. 실리콘밸리 은행이요? 우리나라 2금융권에 비하면요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무너졌죠. 우리나라 2금융권은 뭐 하나 터지면 끝이에요. 레고랜드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은행에서 터진 게 아니니까 그게 잘 안 보이겠지만 그런 사건이 딱 이슈화돼서 하나 터지면은 연쇄 붕괴 날 수도 있는 거고 연쇄 뱅크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라.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또 저렇게 중단한다고 해서 중단이 돼요? 안 되죠. 자, 중단 이야기한 다음날 11시에 경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추심업체 넘어갔다. 여기는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효성은 크지 않은데 2금융권 쪽에서는 굉장히 자금을 막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한테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 좀 더 거주해. 돈 더 빌려줄 테니까 좀 천천히 갚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방책이 나오든가. 예방책 해봤자 뭐 140%에 90% 해가지고 보증해주는 거. 물론 예방책으로 좋지만 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앞으로 하락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각하게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예방책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세 사기라는 것들의 실체가 이번에 제대로 드러났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법제화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사기 못 치게 딱 막는 법제화하고 지금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구제가 안 되는 힘든 분들에게는 구제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한 게 저희도 매입 임대 이야기를 저기보다 먼저 했어요. 저기 뭐 다른 국회의원 누가 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매입 임대를 하는데 무슨 돈으로? 돈이 왜 필요해요? 바지 사장들은 돈이 있어서 여러 채를 만들었어요. 그 전세금만큼의 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세입자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실로 두지만 않는다면 손해볼 일은 없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건데 혹은 뭐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죠. 생각에 따라서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건설사는 구해주고 피해자들은 돈이나 더 빌려주고 있다. 갚으라고 빚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간들도 나타나고 있죠. 줍줍 호재다. 피해자들에게 물어줘야 할 돈이 없음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낙찰 받으면 된다. 이런 하이에나들까지 돌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려면 아예 경매를 막고 막으려면 제대로 막든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저런 인간 쓰레기들은 잡아 넣어버리고 다 신고해가지고 내려버려야 돼. 저런데 남들 죽든 말든 왜 이렇게 저기 사이코 소시오패스들이 많아요. 저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바지 사장들도 힘든 건데 저런 사람들 줍줍해가지고 뭐 할 건지 알아요? 줍줍해가지고 전세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줍줍하면 전세 한 7, 8천에 들여놓고서 또 엎어버리려고 하지. 저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저렇게 줍줍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본전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으로 또 떼먹는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배운 게 그건데 또 다른 피해자 계속 양산되겠죠. 저런 걸 막아야지. 지금 경매 중단 사태의 핵심은 경매를 중단해서 세입자들이 구제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금융권에 큰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는 자금난에 더 시달릴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대출이 더 막히든가 아니면
뱅크런이 터지든가 심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금난을 굉장히 오래 겪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데도 막 계속 뭐 뜹니다 하고 부추기는 거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